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여러분, 월평빌라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월평빌라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데요. 그런데 시설이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입주자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또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과 인연을 맺은 지 25년이 되던 지난 2012년 즈음에서 이 월평빌라 이야기 책을 읽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읽어드리는 집사 저 백종환은 1985년 자원봉사로 처음 장애인을 만났고요. 1987년 기자로 입사해서 장애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를 했고,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양성해 오면서 나름 전문가인처럼 어깨에 힘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평빌라 이야기를 읽고서는 아직도 저는 걸음마를 배우는 설익은 사회복지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나 몰랐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동안 잘난 척했던 제 자신이 더욱더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 월평빌라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사업 사례집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그 감동의 동산으로 들어가 봅니다. 월평빌라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집사가 먼저 선택한 내용은 박진석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박진석 씨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2009년 10월 16일, 진석 씨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10월 17일 어머니께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 가는 것이니 선생님이 힘들더라도 교회는 꼭 다녔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장로교 쪽으로 교회를 다니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거창읍과 남상면에 있는 교회를 알아보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읍에 있는 몇 군데에 연락했더니 거리가 멀어서인지 모두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시고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상면에 있는 한 교회에 연락드렸더니 이번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10월 18일 교회 봉고차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옮겨 타기 좋게 차를 옆으로 대놓으셨고요. 장애인을 많이 대해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편하게 탈 수 있을지 생각 끝에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더 가깝거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다녀본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석 씨도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만 몇 군데 더 다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나서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격려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꼭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지리 교회에서 진석 씨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장애인 단일 교회가 찾기 어렵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품이 좋은 분이라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했지요. 진석 씨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그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문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서로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손을 못 쓰니
식사할 때 도와주시라 말씀드리니 부담스러워 하셔서 성도들과 관계 맺고 알아가기까지는 직원이 동행하며 힘을 보탤 거라 하니 반가워하셨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석 씨의 마음입니다.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지난번 예배드렸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기뻐하시며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준비했습니다. 10시 조금 넘어 가지리 교회 차가 왔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여러 성도들을 태웠는데 시각장애인 2분도 계셨습니다. 진석 씨를 처음 본 성도님들이 낯설어 했지만 환영하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께서 몸이 좌우로 휘청거리자 보기에 안쓰러우셨는지 몸을 잡아주셨습니다.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데도 열심히 찬송을 따라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예배당도 식당도 계단이 있어 휠체어로 다니기 불편했지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잘 다녔습니다. 식사를 하며 목사님과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석 씨 고향이 어디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송명희 시인을 아는지, 교회가 마음에 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집에 갈 때는 강 집사님께서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거창이 고향이고 일 때문에 부산에서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조카 한 명이 장애인이라 장애인의 마음을 잘 안다고도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다니는 교회에서도 장애인 한 분을 섬기고 있으며 장애인을 편하게 대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보다 하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석 씨를 도울 만한 젊은 분이 목사님 말고는 안 계셨을 텐데 때마침 오신 집사님이 계셔 수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진석 씨가 생각보다 중증이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성도님들과 함께 의논드려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지리교회 목사님께서 빌라에 오셨습니다. 진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지내는 방이며 식당이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결정 내리기 힘든가 보네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당분간 직원이 돕기로 했으니 지내다 보면 도울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겠지요. 성도님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고요. 아직 처음이고 낯설다 보니 그렇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다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설득하시려는 목사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석 씨도 목사님께 교회를 꼭 나가고 싶다고 전화로 2번이나 자신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내일 수요 예배 때 뵙기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뒷모습을 둘이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 몸도 깨끗이 해야지. 5시쯤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 샤워하는 걸 좋아하지만 교회 간다고 그러는지 들떠 있습니다. 샤워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책가방에 성경책을 챙겨 넣었습니다. 밥 먹고 양치한 뒤 직원 차를 빌려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마침 목사님이 밖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를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달려오셔서 문을 열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휠체어를 내리고 목사님과 내가 한쪽 팔을 잡은 채 계단 위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예배당 제일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기에 바깥에서 소변통으로 볼일을 보는데 사모님이 따라 나오셔서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살펴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진석 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 그것도 몸이 불편한 진석 형제를 보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않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나와야 된답니다. 그렇게 멀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주인이 될 사람은 바로 진석 형제와 같은 사람 아닐까 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입에서도 진석 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장애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당황해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광고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진석 씨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월평빌라에 갔는데 진석 씨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일인데도 그 멀리서 여기까지 참석한 게 대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해 봅시다.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손을 잡고 잘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격려하셨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챙기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차가 고장나서 젊은 집사님이 자가용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집사님께 어디에 내리고 어떻게 하면 계단 오르기 편한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뒤에 발을 밟아 앞바퀴만 계단에 올리고 그대로 밀면 휠체어가 잘 올라가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진석 씨는 성찬식에 참석해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갔습니다. 계단이 높아 늘 가기 힘듭니다. 어렵게 식당에 가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이 침을 흘리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이 몸이 불편해서 돕는 거야.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께 김장하는데 오시라 부탁드렸습니다. 직장에 다녀서 오전에는 안 되고 오후 늦게라도 권사님 한 분과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려는데 사과 한 박스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마음 모아 준비한 선물입니다. 빌라에 사시는 분들과 나눠 드세요. 성도님들께서 진석 씨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진석 씨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온몸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무슨 찬양인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주 열심히 부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진석 씨가 찬양대원이 되면 어떨까? 최희자 선생님께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도 휠체어 타신 장애인 한 분이 찬양대원으로 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진석 씨에게 물었더니 꼭 하고 싶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찬양대 하고 싶어요. 예배 후 목사님께 우리의 의중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찬양대장님께 먼저 말씀드려보고 결정합시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답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진석 씨를 대신해 찬양 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죠. 혼자 앉기는 못하니 우석 선생님과 같이 앉아요. 찬양 대장님께서 곧바로 승낙하셨습니다. 나까지 찬양 대원이 되었습니다. 승낙을 받은 진석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성도님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빌라에 돌아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찬양대원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좋을까? 성가대원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직분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작은 것일지언정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 다른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역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빌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찬양대 활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넷째, 교인들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찬양대원들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질책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돈독히 할 것입니다. 찬양대원들과의 관계는 가지릭교회 성도와의 관계로 넓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진석 씨로 인해 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혼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대원인 셈입니다. 열렬한 팬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찬양대원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석 형제의 찬양이 소음으로 들리는 성도도 있을 테고 덕없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들리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애쓰고 찬양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을 담은 진정 하나님께로 향하는 찬양이 저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진석 형제가 우리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휠체어 이동, 소변, 식사. 이때 도울 사람을 지정해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한 주에 한 명씩 돌아가며 봉사합시다. 1년에 많으면 2번이니 부담스러워 마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직원이 동행할 겁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직원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진석 씨 고마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가지릭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가지릭교회 경사로 공사하는 날입니다. 목사님, 진석 씨 한 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니 죄송하네요. 한 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사로 만들어 놓으면 근방에 사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교회에 다니게 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하신 목사님의 생각과 말씀이 고맙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했습니다. 모래와 시멘트 섞어 타설하는 곳까지 옮기고 물 부어 자갈과 섞습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출입구 경사로 하나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식당에도 올라가는 턱을 깨고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식사했는데 그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 무렵에 끝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늘 애탔는데 이제 마음이 놓이네. 모두들 기분 좋게 웃으십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진석 씨는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시니 말이에요. 축하합니다. 교회가 장애인 성도 한 사람을 안으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도록 교회와 성도가 돕자고 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을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할 일이 이런 겁니다.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가대원이 되었습니다. 가사를 통 알아듣지 못하는 그의 찬양에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교회 마당에서 본당까지의 계단 옆으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손수 공사하셨습니다. 한 명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근처에 사는 몸 불편하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다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역사회가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14군데를 문의한 끝에 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문의하고 상담하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교회들의 사정을 보면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골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는 데다 다들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니 중증 장애인을 성도로 맡고 싶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됩니다. 한편 월평빌라에서 할 일을 왜 지역사회 교회에 맡기냐고 반문하시는 곳도 있었습니다. 입주자들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월평빌라에서 입주자들끼리 예배 드리는 걸 왜 당연하다고 여길까? 지역사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왜 이상하게 여길까? 짐작하기는 다른 곳에서 입주자들끼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봤기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우리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재단의 모체가 교회연합선교회입니다. 월평빌라를 만드는데 기독교연합회가 많이 도우셨습니다. 만들고 나서도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드리러 월평빌라를 방문하겠다고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평빌라 입주자를 교회 성도로 맡겠다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보다 월평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잘 돕는 거라 여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되게 그러하니까요. 중증장애인이 예배드리겠다고 교회를 찾아가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월평빌라에 사는 장애인이 왜 굳이 지역사회 교회에 다니려 하는가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뜻을 전하고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박진석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생신 파티입니다. 부산 사나이 진석 씨, 34살의 지체장애 1급 진석 씨의 사연이 참 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 때문이라며 자책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다르게 잘 지냈습니다. 한 달쯤 지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요구르트, 요플레, 과자, 초콜릿, 초코파이를 사오셨습니다. 거창에 마트가 있는데도 부산에서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부산에서부터 가져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 들고 오셨지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월평빌라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챙겨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호사가 있나? 당신 아들 집에 와서 식사하신 것을 고마워하셨습니다. 식사 대접 안 하셨으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에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진석 씨가 부산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깜짝 생신 파티를 준비한 겁니다. 출발 전에 생신 파티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가는 날 점심과 오는 날 저녁을 어떻게 할지, 돌아오는 날 어머니와 점심 먹을 장소는 어디로 할지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는 철없이 행동한 거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당신이 아니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어머니의 연세도 63이네요. 어머니, 저는 아직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 한쪽 끝이 시려요. 오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막내 서기가. 부산에 도착하자 진석 씨는 친구에게 전화해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잘 챙겨드리라는 친구의 당부도 들었습니다.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고 꽃집에 들러 어머니 좋아하시는 백합 6송이를 샀습니다. 집에 가니 형님이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거창사과 한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이 형님은 어머니께 전화해 진석 씨가 온 걸 알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직원은 다음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근처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일하면 안 되지. 제가 웃자라고 이러십니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예.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묻어나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다니시고 진석 씨가 다녔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밥과 반찬을 자꾸 덜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가만히 계시소. 제가 다 할낀 게. 손수 휠체어를 밀고 식사를 도우셨습니다. 진석 씨를 아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 다 바닥에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청년의 사람들, 어머니 친구분들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드리고 거창으로 돌아오려는데 기름값이나 하라고 진석 씨 지갑에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출발 전 대형마트 들러 빌라에 쓰라고 세제, 섬유유연제, 요구르트를 많이 사서 주셨는데 돈까지 주신 것입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늘 이렇게 챙기십니다. 돌아온 내내 진석 씨는 우리 엄마 대단하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오가는 차 안에서 마음속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날에는 진석 씨 혼자 버스 태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휠체어를 발로 밀어 겨우 움직이는 아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라니. 아들에 대한 믿음, 직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시기에 이렇게 부탁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이 직원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직원은 사회복지사 되기를 참 잘했다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설날에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갔을까요? 설날 이전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찾아갈락 하는데요. 진석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서프라이즈 한번 해보려고요. 못 말리는 모자죠. 얼마나 좋습니까?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고향에 계신 어머니입니다. 부모님 찾아뵙는 여느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 집에 반찬해서 오시는 여느 어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겹게 오가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수제 찐빵과 순대, 양말, 초콜릿, 요구르트, 요거트, 기독서적, 성가 CD를 보따리에 싸고 가방에 넣어 가져오셨습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부산에서 지하철 타고 고속버스 타고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진석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터미널 앞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고 온몸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당일 잠깐 다녀갔습니다. 가시며 아들 집에 같이 사는 분들을 부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바다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친구를 초대하신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설날에 혼자 버스 타고 오라는 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날에는 직원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을 추석에 혼자 버스 타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진석 씨도 직원도 기뻐했습니다. 부산에서 고창까지 3시간 걸립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자주 찾아오십니다.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모두 가볍다고 하십니다. 부산서 거창까지 거리가 멀기나 할까요? 자식이 월평빌라에 있다고 슬퍼하실까요? 사정이 있어 객지에 나가 산다고 여기시지 않을까요? 가는 날 기다리고 오는 날 기다리신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 당사자의 삶을 헤아리니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정겹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박진석 씨의 3번째 이야기, 가족 나들이. 나들이를 계획하다. 여행 일정과 비용, 장 보는 것을 진석 씨와 의논했습니다. 다만 진석 씨를 놀라게 할 요량으로 어머니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일정을 계획하고 숙박비를 지불하고 장볼 물건을 정했습니다. 장은 출발 전날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유류비는 기관에 요청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출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와 차편은 직원이, 펜션 예약과 음악은 진석 씨가 맡았습니다. 해돋이를 보려고 기상청에서 해 뜨는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의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작성한 공문으로 다시 이야기 나눌 계획입니다. 계획부터 진석 씨와 의논했습니다. 어머니와도 의논했습니다. 진석 씨를 놀라게 할 요량으로 어머니와 공모하고 있습니다. 준비부터 참 정겹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진석 씨와 의논하니 당신들의 일로 여겨 신나서 합니다. 진석 씨와 가족, 직원이 할 일을 의논하며 분담했습니다. 의논한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고 다시 공문을 보며 당사자와 의논했습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석 씨의 나들이가 될 겁니다.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쭈어가며 진행하면 진석 씨가 주체가 되니 진석 씨의 일로 여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사업에 동원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들이 전날입니다. 부산에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 새벽 일찍 출발하셨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진석 씨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 중이라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상당히 놀란 눈치입니다.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소개하셨습니다. 성도님들과의 인사를 나누고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음식을 맛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소개했습니다. 차에 오르내리는 걸 도우시는 강 집사님, 차 타고 오며 늘 기도하는 손 권사님,
찬양대에 서도록 도와주신 염장로님, 목사님과 사모님, 소개하다 보니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잘 돌봐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두 분이 바람 쐬고 오시도록 곰실에 내려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식사 도움, 주방일, 다른 입주자의 일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진석 씨가 참 신나 보입니다. 찬양할 때도 평소보다 우렁차고 표정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니 힘이 넘칩니다. 내일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두 분의 관계가 깊고 도타와지길 기대합니다.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오셨고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다른 입주자와 직원들의 일을 잠시나마 도왔고 월평 빌라에서 하룻밤 주무셨습니다. 하나하나 귀한 일입니다. 월평 빌라를 아들 집으로 여기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 가기 전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도타워졌을 것입니다. 나들이 첫날입니다. 가족 여행에 초대받았습니다. 염치 없이 끼어들긴 했지만 두 분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도록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마트에서 곰치와 콜라, 참치, 파, 쌈, 오이를 사고 빵집에서 간식거리를 구입했습니다. 대구 포항을 거쳐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할까봐 염려되시는지 거창에서 영덕까지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얼 그렇게 챙겨주시는지 잠시도 입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포항에서 30분간이 바다가 보였습니다. 강구항에 도착해 금진 쪽으로 가니 풍력발전소가 나왔습니다. 풍차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비 때문에 차 안에서 구경한 뒤 다시 강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운탕 끓이신다고 수산시장에서 해삼, 개불, 멍게, 우럭을 샀습니다. 가장 튼실한 놈으로 고르셨습니다. 예약한 펜션은 언덕길에 있었습니다. 이기 내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우야라고 이렇게 올라가노? 어머니께서 타박하십니다. 바다향기 펜션 간판이 보입니다. 둘만 가는 줄 알고 작은 방으로 예약했던 터라 큰 방으로 바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대로 아담하고 깨끗합니다. 1층에는 주방, 화장실, 거실이 있고 2층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금세 저녁을 만드셨습니다. 쌈, 콩잎, 우럭 넣고 끓인 매운탕, 개불, 해삼, 멍게가 섞여 있는 회. 어머니가 모두 장보시고 요리하셨습니다. 돼지 목살까지 차리니 식탁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겨우 숨 쉬는데 집에서 가져오신 헤이즐넛 커피를 타주십니다. 향이 정말 좋습니다. 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오신 이야기, 이웃 이야기,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어머니와 놀러 갔던 이야기. 펜션까지 오며 쉴 새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진석 씨는 이불 하나 펼쳐놓고 같이 누우셨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두 분 목소리가 정겹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고 진석 씨 알밤 맞는 소리도 들립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차 안에서 간식 먹고 경치 구경하고 시장에서 장 보고 저녁 먹고 후식 먹으며 늦도록 이야기 나누고 잔잔합니다. 여느 가족의 나들이와 같습니다. 나들이 경비 중 차량 유류비는 월평 빌라가, 간식과 음식은 주로 어머니께서, 숙박 비용은 진석 씨와 직원이 객출해서 감당했습니다. 간식과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께서 비용을 아까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숙박비까지 내시려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감당할 일로 여기셨습니다. 나들이 둘째 날입니다. 두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비가 와서 일출을 보지 못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일품입니다. 펜션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닭죽을 끓여 손님들께 대접하는데 2층의 식당 겸 카페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침 먹고 커피를 마시며 분위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심으로 돼지 두루치기를 하셨습니다. 먹고 경주 밀레니엄 파크로 갔습니다. 수학여행과 소풍 온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공연을 구경하고 선덕 여왕 촬영지였다는 한옥도 구경했습니다. 이전에 온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 한 번 더 왔다고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길에 포석정 옆 유채꽃밭이 예뻐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부산 가는 버스표와 간식을 사서 나오는데 아들과 어머니 모두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버스 시간 다 됐어요. 그만 가시죠. 헤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아쉬운가 봅니다. 진석이 저게 울잖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흐릅니다. 버스에 모셔드리고 돌아서는데 선생님 하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잡고 어머니를 보는데 순간 울컥해서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차에 돌아오니 진석 씨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글프게 웁니다. 거창 도착해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저녁 먹고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첫 곡부터 엄마입니다. 엄마의 자장가, 마더 오브 마인. 어머니에 관한 노래를 연이어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청승 떤다고 구박했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목 놓아 울며 부르는데 나도 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진석 씨와 어머니가 무척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분을 더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까? 두 분만의 시간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 분의 눈물 속에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최고로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행복하세요. 날마다. 어머니의 문자입니다. 어머니, 저희 거창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 평생토록 남을 것 같아요.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푹 쉬세요. 사회복지사 이무석. 코끝이 시큰합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셨는지 월평빌라 웹페이지에 올린 여행 후기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두 분의 애틋한 사랑을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가족 나들이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도타와지기를 바랐습니다. 바람대로 되었습니다. 상담, 사업, 프로그램을 이룬 게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로 이룬 게 아닙니다. 나들이라는 평범한 일로 엿죽고 의논하여 이루었습니다. 가족 나들이. 가족도 직원도 부담 없이 다녀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월평빌라의 역할, 직원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일하는 직원이 성찰하고 성장하고 신납니다. 유익이 많습니다. 감동이 큽니다. 박진석 씨의 네 번째 이야기, 혼자 힘으로 식사. 진석 씨가 입주했을 때 불편한 몸이지만 발로 휠체어를 움직이고 입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온몸을 비틀면서 혼자 힘으로 무언가 하려는 모습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시도록 돕자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중 혼자 힘으로 식사하는 건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도 여전하며 평생 할 일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돕는 사람도, 혼자 밥 먹으며 애쓰는 당사자도 엄청난 인내를 동반한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박진석 씨의 혼자 힘으로 식사하기 위한 사례 회의 후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는 보통의 식사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힘을 잘 활용하면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도왔습니다. 첫날 보조기구를 구하지 못해 맨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옆에서 팔과 손을 잡으며 도왔습니다. 그러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 절반은 바닥에 흘렸습니다. 밥알이 식당 온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혼자 힘으로 숟가락을 쥐었다는 데 만족했습니다. 진석 씨와 밥을 먹기 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내 뜻으로 인해 그가 불편하지 않기를, 너무 힘들고 지쳐 스스로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기를. 이무석 선생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결연합니까? 석진 씨도 직원도 대단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급한 대로 구입한 손목 보호대와 동양의료기 사장님께서 연습하라고 빌려주신 식탁을 이용해 두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사례회의 때는 당장에라도 밥을 먹을 것 같았는데 실제 해보니 잘 안 되었습니다. 식탁 주변은 밥과 반찬으로 엉망이 되었고 잘 안 되니 진석 씨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고 짜증을 내고 직원도 순간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해봐요. 할 수 있어요. 거듭 격려했습니다. 밥 먹고 정리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20번의 시도에도 2번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먹여드렸습니다. 그래도 2번의 성공이 어디냐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축하해 주세요. 저 오늘 혼자 밥 먹었어요. 자랑했습니다. 집에서도 하지 못한 걸 하니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께서도 젖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33세 처음으로 혼자서 밥을 먹었다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편안히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 하는 일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보름 정도 지나니 진석 씨와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을 매일 하니, 그것도 먹는 것을 앞에 두고 신랑이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진석 씨가 먼저 속내를 말했고 이무석 선생님이 잘 받아줬습니다. 목표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연습도 좋지만 우선 식사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으려 애쓰더라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흉하지 않게 품위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밥알이 떨어지면 즉시 줍고, 침을 흘리거나 밥알이 묻으면 즉시 닦고, 식반이 더러우면 행주로 닦았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밥을 드실 때는 따뜻한 밥과 국으로 바꾸어 식사하는 기분이 들도록 했습니다. 세심하게 인격적으로 도왔습니다. 훈련에 앞서 식사 시간이도록 했습니다. 팔꿈치 보호대를 구입했습니다. 정해진 각도 내에서만 팔을 움직이게 하는 기구입니다. 착용을 하고 첫 수저를 드는데 팔이 틀어지지 않고 고정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평소 눈물 없기로 유명한 이무석 선생님이 울 뻔했습니다. 2번, 3번 거듭해도 괜찮았습니다. 팔꿈치 보호대 덕분에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목 고정만 잘하면 더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은 없고 그냥 자기 손으로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던 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났고 이 모습을 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팔꿈치 보호대 하나로 모든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잘하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마음이 종종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도은주 선생님과 의논해서 식사에 필요한 팔 운동과 손목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사용하는 숟가락의 각도를 90도 정도 아래로 휘어보았습니다. 테이프를 감아 숟가락으로 고정시켰습니다. 한결 좋아졌습니다. 카페 글을 읽고 서울의 장애인 주간보험센터 직원분이 필요한 보조기구를 저렴하게 만들어 보내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궁리와 실천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의논하니 방법이 하나둘 늘어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또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수저를 구부리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진석 씨도 스트레스가 덜하고 먹기에 편하다고 합니다. 이제 5번은 쉽게 혼자서 먹습니다. 식당 올 때 인상을 쓰던 진석 씨가 도와달라고 먼저 부탁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식사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식판이 필요했습니다. 남자 직원 중에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직접 만들면 진석 씨에게는 식판 만드는 분을 찾는 삶을, 지역사회에는 식판 만드는 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기회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애써 지키려 했던 가치를 허무는 일입니다. 운동회에서 부모님 오시도록 거들고 생일 파티를 지인들과 하시도록 돕고 직업을 구하느라 지역사회에 다니며 부탁하는 게 우리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지역사회도 만들 수 있겠죠. 더욱 애써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식판 하나 만드는 것 같고 무얼 그러느냐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뜻을 허무는 함정이 있습니다. 애써 지켰던 가치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서운했을 텐데 이무석 선생님이 잘 이해했습니다. 입주자 대표님의 소개로 가조 목공소에 들러 여쭈었는데 나무 재질은 식판으로 적절하지 않고 크기 조절 장치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진석 씨와 의논해서 임대 중인 아크릴 식판을 구입하였습니다. 동양의료기 사장님의 도움으로 식판 위에 스텐으로 된 밥그릇 받침대를 부착했습니다. 그 후 자전거 가게 윤태식 사장님의 도움으로 식판을 마련했습니다. 사장님의 손재주 좋은 것을 눈여겨봤다가 진석 씨와 찾아뵙고 부탁드렸습니다.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 후 식판과 책 받침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비 없이 재료비만 받으셨습니다. 진석 씨가 도울 분을 찾고 직접 부탁드렸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의논하고 궁리해서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 일로 모두 크게 배웠습니다. 잘 진행되던 때에 또 한 고비가 왔습니다. 진석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서 듣던 차에 식당에 흩어진 밥알과 진석 씨의 짜증으로 두 손 든 다른 직원의 모습을 본 이무석 선생님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한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병은 장기전이니 1인 2비 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하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게 진석 씨와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라면 먹고 싶다는 말에 라면 끓여드렸습니다. 식은 밥 한 그릇을 말아먹고 두 사람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좌절하고 또 일어서고 하면서 성숙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입주자도 직원도. 다른 분의 식사를 돕느라 경황이 없어 보조기와 식판을 설치하고 혼자 드셔보시라 부탁했습니다. 한참 후에 보니 주변에 떡볶이와 밥알이 튀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밥그릇은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 드신 거예요? 네. 이무석 선생님이 경황 없는 바람에 진석 씨가 처음으로 혼자서 식사했습니다. 너무 아프면 웃음이 나고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세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야 하는 말투죠. 다 드신 거예요? 네. 서로 태연하게 무덤덤하게 주고받습니다. 기적 같은 이 순간에 말입니다. 좌충우돌하며 오래 기다렸습니다. 2009년 11월 4일에 시작했으니 4달 보름만입니다. 그 인내와 수고와 열정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사는 맛이 납니까?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일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박진석 씨의 5번째 이야기, 진석 씨의 하루입니다. 직원들과 의논한 내용으로 진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입을 수 없는 옷은 버리고 체육복과 반바지는 잘 때와 주말에만 입기로 했습니다. 평일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외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도 될 수 있으면 메이커 있는 옷을 사기로 했습니다. 침 닦는 헝겊은 버리고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말은 꼭 신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세수하고 난 뒤에는 로션 바르고 머리에는 젤을 바르기로 했습니다. 면도도 하루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샤워하고 아침에는 머리 감고 세수하기로 했습니다. 식후에는 혼자 양치하기로 했습니다. 휠체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씻고 이불과 요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려면 진석 씨의 의지와 직원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옷 입는 것 못지않게 잘 씻고 잘 차려입고 단정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외출복을 챙겨 입고 양치, 옷단장, 빗질, 청결에 신경을 쓴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진석 씨는 자신을 가꾸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진석 씨에게 묻고 의논을 했기에 애썼을 겁니다. 자신을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심 갖고 노력한다니 진석 씨의 삶이 귀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체육복에 티셔츠 입을 때는 그에 맞는 머리 모양과 언행을 했는데 외출복을 입으니 또한 그에 맞는 머리 모양과 언행을 하더랍니다. 언행을 바르게 하려 애쓰고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외출복을 입으니 외출이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외출을 위해 씻고 옷 갈아입을 필요 없으니 직원도 진석 씨도 외출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입주자에게 직원은 더 예를 갖추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더 예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체육복에 티셔츠 입고 입과 셔츠 언저리에 침이 묻어 냄새 날 때보다 더 편하고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지인들이 가끔 방문하십니다. 약속을 하고 올 때도 있지만 지나는 길에 들릴 때도 있습니다. 불쑥 찾아왔을 때 외출복을 입고 있으니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디 외출하냐고 물으시더랍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체육복에 티셔츠 입고 있는 게 보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월평빌라 입주자는 그래도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누가 그 관념을 만들었을까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외출복 입은 이유를 말씀드리니 귀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돕자면 당사자의 이미지를 좋게 해야 합니다. 직원 또한 당사자 앞에서 단정하게 예를 갖추어 이웃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옷, 머리 모양, 언행.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입주자도 중요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 일에 잘 돕기를 바랍니다.